자, 우리가 극대극소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은 fx가 3차야. 사실 시험도 그렇고요. 극대극소에서 제일 좀 우리 친구들이 어렵게 느끼는 것 자체가 이런 거예요. 얘가 3차로 나오면 f-x는 2차로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이 함수의 극대와 극소에 대한 조건을 준단 말이야. 그죠? 그 조건을 그러면 극대와 극소가 되는 어떤 x값의 조건을 주면 그 x는 결국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냐면 이 2차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2차식이 0이 되는 값이 극대와 극소를 결정하는 x다 보니까 극대 극소를 결정하는 x에 관한 건 이 f-의 식인 2차식은 0이다에서부터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부등식을 이제 2차 부등식의 개념으로 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차의 함수를 주고 증가다, 감소다를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증가, 감소도 f-x가 0 이상이다 또는 f-x가 0 이하다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3차의 식의 증가, 감소를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f-의 0 이상 미만을 판단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2차 방정식이 2차식이 0 이상이다, 미만이다를 판단해야 되다 보니까 f로 나오는 2차식에 대해서 포물선 그려서 x축약과 안 만나게, 그지? 혹은 만나도 안 만나거나 접하는 상태가 되도록 해줘야 되니까 결국은 b가 0 이하가 되도록, 그죠? 그래야 부호가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 안 섞여 있고 0이거나 다 플러스거나 0이거나 다 마이너스거나 이렇게 일관된 부호 범위를 가질 수 있어요. f-가, 그쵸? 그래서 이런 개념. 그래서 2차식, 이 2차식, f-가 2차가 나오는 경우 이 2차식을 가지고 이제 하는 문제들이 사실은 이번 시험에서는 이제 좀 어려움이 되겠죠. 아이고, 맞죠. 네. 그것들이 좀 어려움이 될 거예요. 요거 힌트 하나만 줄까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은 뭐죠? 1대1 대응. 그렇죠. 근데 1대1 대응을 함수에서 그래프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형태가 돼야 돼요? 연속이고요. 이거는 사실 역함수 우리 수하 할 때 많이 했던 거예요. 역함수가 존재해야 돼. 그거를 그럼 그래프로 확인했을 때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그래프겠다. 1대1 대응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기울기가 일정해야 돼요. 올라가다 내려오다 해서 이렇게 꺾어져서 하나의 y값에서 두 점이 만나거나 뭐 이렇게 꺾어져서 하나의 x에서 두 점이 만나거나 1대1이니까 뭐든 두 개랑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역전하는 형태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기울기가 한 방향으로 일정해야 된다는 거잖아. 정도의 차이는 나도, 그죠? 그래서 기울기의 방향성이 일정해야 되고요. 그렇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가 되냐? 이 얘기예요. 쭉 다 플러스로 나와서 계속 증가든지 다 마이너스로 나와서 계속 감소든지 중간에 0이 나오는 건 물론 상관없어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결국은 기울기의 방향이 일정해야 되니까 올라가던 애들은 계속 올라가야 돼. 올라가는 정도가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계속 올라가야 되고 한번 내려가기 시작했던 애들은 절대로 유턴하면 안 되고 계속 내려가야 돼요. 선생님 그거 뭐지? F2 상태의 그 증가 또는 감소 경우에서요. 증가면은 플러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렇죠. 감소면 f-x가 0 이하가 되면 돼요. 그리고 그거 따지고 f-x의 뒤도 따져야 되나요? 아니요, 안 따져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지는 게 결국 판별식인 거죠. 그럼 증가이거나 감소이거나 똑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2차식의 그 부호를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2차식이 만약에
최고 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에서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지면 한쪽으로 볼을 몰아줄 때 X축을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가게밖에 못해줘. 그죠? 따라서 2차식이 F-의 2차식이 마이너스가 최고 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가 나왔다 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감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완전히 다 아래에 있던지 아니면 0하고 접하기만 하고 아래에 있던지 어쨌거나 X축을 기준으로 한쪽에 다 몽땅 모아져 있는 형태가 돼야만 일정한 하나의 부호가 일관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위로 볼록한 경우에도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니까 화면식은 결국 0 이하고요. 아래로 볼록한 경우에도 이 애들이 다 하나의 부호에 일관되게 있기 위해서는 X축을 기준으로 몽땅 다 위에 있거나 아니면 접하면서 위에 있거나 그지? 그럼 이 경우도 어차피 만나는 점이 하나거나 없거나이기 때문에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4차 자 4차 함수에 대한 얘기 아까 이제 잠깐은 했는데요. 한번 이제 없었던 친구들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어차피 4차 함수는 fx가 4차야. 그러면 f-x는 자연스럽게 한 차수 낮아서 3차가 될 거고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어디가 어떻게 볼록볼록한가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잖아. 그럼 결국 그 볼록볼록한 점들, 극점을 찾아야 되고요. 그죠? 다항함수에서 극점은 무조건 fx-는 0이다를 하시면 돼서 4차 함수의 그래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3차 함수는 0이다. 즉 3차 함수의 근을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그럼 3차 함수의 근을 3차 함수는 보통 일단은 넣어서 0 되는 값 하나 찾아가지고 조립제법 하면 실근은 하나 나오잖아. 그리고 나서 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해서 3차 함수가 이렇게 1차와 2차로 나뉘어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나머지 2차에서도 두 실근, 일단은 실근이 하나 나오죠. 3차는 무조건 실근이 하나 나와요. 무조건 실근은 하나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2차식의 해에 따라서 실근이 또 나올 거냐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여기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 경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 경우는 3개. 그러니까 그리고 얘가 얘와도 같지 않아.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오겠죠? 그러면 0이 되는 값이 3개, 구분되는 3개가 생기면서 볼록볼록볼록이 3개가 생겨야 돼서 이렇게 최고차항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어쨌든 0이 되는 값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게 돼요. 되겠죠?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여기가 중근이 되게 되면 자, 중근은 무조건 제곱으로 표현되는 애라서요. 무조건 이 제곱에 의해서는 부호가 항상 한 부호야. 0이거나 다 플러스란 말이야, 무조건. 그쵸? 따라서 여기의 값에 의해서는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0이 되고도 좌우에서 부호가 안 바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만 만들어요. 왜냐면 0이 되는 이 중근이 나오는 값에서 0이 되긴 되는데 좌우에서 부호가 계속 플러스거나 계속 마이너스거나 하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물론 이렇게 위로 한 경우에도 이렇게 혹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0이 되는 중근의 값을 기준으로 좌우의 부호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볼록한 그 값을 만들지 않아요. 이해되죠? 이해돼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은 여기서 두 근이 나오는데 중근인데 얘랑 같은 줄들 이렇게 둘이 같지 않은 세 번째는 3중근인데요. 3중근 즉 이거랑 다 똑같아.
그래서 전체 세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그러면 0이 되는 값이 하나잖아요. 그죠? 0이 되는 값이 하나고, 그렇게 되면 네 4차식이 0이 되는 값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그냥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려요. 여기 그냥 그 값 하나 나오고 그 값이 하나만 나와요. 그러면서 최고차 4차의 최고차에 플러스면 끝이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2차 함수처럼 이렇게 그려지고요. 만약에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면 끝이 내려가야 되니까 이렇게 위로 블록한 이런 상태로 그려집니다. 오케이? 이게 다예요. 이게 그려질 수 있는 전체예요. 물론 얘가 허근이 될 때도 있어요. 여기 인수분해했을 때 실근 만드는 1차 하나랑 얘가 허근이 될 때도 있는데, 얘가 허근이 될 때는 이거랑 거의 비슷한데 중간에 이렇게 딱 0이 되는 값이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아예 기울기가 계속 이어질 뿐이에요. 그냥. 이해되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려진다.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4차 함수에서 최고차의 개수가 플러스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럼 얘네들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오른쪽 끝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극대값이 나오는 경우는 언제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어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플러스인 4차 함수에서 극대값이 나오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어요. 그쵸? 이 경우밖에 없다는 건 F'가 되는 3차식은 0이다를 했을 때 서로 다른 3개의 근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쵸? 서로 다른 3개의 근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실근이 되는 거 하나는 확인이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2차식에서 실근이 되는 이거 가지면 안 돼. 이해되죠? 즉, 이 2차식에 여기에 근이 되는 알파 넣으면 0 되면 안 되고요. 그러면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돼.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인수분해에서 나오는 요 2차식을 gx라고 한다면 g에다가 3차식에 이미 한 근이 되는 알파를 넣으면 0이 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판별식하면 0보다 큰 값이 나와야 돼요. 이런 조건을 가지게 되면 4차 함수는 무조건 극대값을 가져요. 다 구분되는 실근 3개 나오게 해주시면 돼요. 구분되는 실근 3개. 그러니까 얘가 이거를 근으로 가지면 안 되고 얘를 2근 하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해되죠? 그럼 나머지 경우는 그럼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똑같아요. 극대가 나오는 조건을 구해서 대신 그 범위에 나머지 반대 범위를 다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질문 다 아니요, 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극대값이 나오는 경우가 아니면 되는 거니까 극대값이 나오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극대값이 나오는 경우의 범위 조건을 찾아서 그것의 정반대 범위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경우가 돼요. 네, 요거 4차 함수에 극대가 나온다는 거. F'의 3차식이 모두 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자, 아무튼 그러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험을 위한 베이스 하나를 주자면, 우리 수업 시간에 다 했는데 이거 무슨 함수? 기하함수. 기함수는 뭐 대칭? 원점 대칭. 따라서 해당하는 함수에 0을 넣으면 무조건 0이 나와요. 그쵸? 자, 얘들아 아까 얘기했어요. 어떤 함수에 어떤 값을 넣었더니 0이 나온다 그러면 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이 집어넣은 값을 넣으면 0이 되는 1차식을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잖아. 따라서 0을 넣어서 0이 된다는 건 뭐가? x가 인수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x가 인수로 들어가 있고 3차식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이런 식이 될 테죠. 그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기함수.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기함수의 특징은 뭐다? 시계, 한글이 다 뭘로만 구성되어 있다? 홀수 차항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따라서 원점 대칭과 기함수의 성질을 섞으면 x 세제곱항과 x항으로만 함수가 구성되어 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기함수, 원점 대칭. 무조건 홀수차항으로만 되어 있는 게 원점 대칭 기함수. 아니 뭐 그러면 이제 할만해요. 다 했던 거야. 할만합니다. 너무 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네. 네네네. 저 지금 수원 질문인데요. 수원이요? 잠시만요. 네, 대략 정리해 줄 건 다 됐네요. 아, 이거 극대극소 할 때요. fx가 3차로 주어졌어요. f-x가 2차가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 3차 함수의 극대와 극소가 되는 점에 x값의 범위를 줘요. 즉 극대와 극소가 되는 점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하나 있고 어디와 어디 사이에 뭐 하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국은 이 극대 극소가 되는 점은 이 2차 여기 f-는 2차가 나왔을 때 얘 이거의 근이잖아요. 그럼 결국 2차 함수의 근의 조건을 주는 거죠. 이거 근의 분리로 푸셔야 돼요. 예를 들어 아래로 볼록한데 여기 그래서 0이 되는 점 2개 있는데 얘가 뭐 이렇게 사이에 들어있다. 그러면 일단은 2개 나와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근의 개수가 결정되면 일단 무조건 판별식 하셔야 되고요. 알파랑 베타 사이에 들어있다 이렇게. 그러면 그리고 나머지는 베타보다 큰 범위에 있다. 그러면 알파 베타가 이런 식으로 분포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파 넣었을 때는 무조건 플러스.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 아래로 볼록한 게 f-x니까 f-x에다가 알파 넣으면 양수, 베타 넣으면 음수, 알파-베타는 음수 해서 이거 3개 연립. 근데 이거 꼭 그렇게 두 개를 나눠줘야 돼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그거를 F 다시 알파고. 아 그렇죠. 이 기준으로 준 값들에 대한 걸 다 반영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 하셔야 돼요. 뭐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왜? 정신적 피로. 내 거잖아. 따라란 딴딴. 잠깐. 자 이제 좀 질문해 볼까요? 알고만 나쁜 자식.